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특집 방송 2022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나 그 밖에 일부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이런 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뒤에 배경이어서 네. 오늘 세탁물을 찾아왔는데 옷이 좀 하얀색이 이쁘길래 입고 왔더니 또 여기 생전 안 앉아보던 모니터 앞에 앉습니다. 옆에 이경전 대변인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 투샷이 와우. 네. 근데 저도 생전 못 앉아본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자리, 네. 컴퓨터도 있고. 저 네. 처음입니다. 추석엔 그런 일이 있어야죠. 웬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오신 분들 가운데서 휴먼 오랜만 데이터. 이젠 그것도 기억이 안 나.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이은영 TV, 곽동수 TV, 평택 김현정 TV, 이경 TV가 다 있잖아요. 이경 TV는 곧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임세은 교수님도 곧 TV를 만드신대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진걸 TV도 있어요. 안진걸 TV. 이번 추석에 한 10,000명씩만 늘립시다. 거기까지만 해. 너무 오래 하지 마. 예. 자, 그리고 그 옆에 목소리로 먼저 출연하셨던 평택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얼마 전에 대변인 되셨죠. 김현정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전현 대변인 다 모였네. 전 이경 대변인, 전 임세현 대변인, 현 김현정 대변인. 네, 마이크가 다니고 이래요. 네. 이거 들려요? 네, 좀 가까이 쓰시면 좋고요. 좀 마이크 방향을 맞춰서 저기요, 마이크 방향을 좀 맞춰서 가까이 쓰시면 잘 들립니다. 오히려 그게 자봉없이 잘 들려요. 아니 근데 박사님 빨리 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저기 얘기하고 나서 안진걸 소장이 가로챘어요. 그래서 얘기 못했어. 제가 쓱 들어오죠. 다시 가세요. 예, 오늘 용산역에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추석 인사드렸는데 끝나고 이제 오늘 그 검찰에서 2시에 기소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시 반에 긴급 최고위 이제 이렇게 딱 예정해 놨는데 이거 알고 그랬는지 5시로 또 늦춰놔가지고 또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추석 앞에,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역풍이 100%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 임세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막내입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네. 수사 잘 보내십시오. 네. 막내. 자, 제일 연장자이신 그러면은 이은영 소장님께서 제가 먼저. 제일 연장자예요?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추석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세웅이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런 걸 짚으셔야겠어요? 예. 주세요. 나이를 괜히 얘기해가지고. 요즘 가수 리아님하고 먹방을 하고 계시죠? 곽동수 평론가님이. 네, 제가 요즘 일을 많이 해서 이경 대변인하고 유튜버 만들기도 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시던지요. 네. 근데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그 예전에 그 유명했던 배우 윤유선 배우가 우리 이은영 소장을 많이 닮았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동기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은영 소장님 그분을 닮는 게 아니라 배우 윤유선님이 우리 이은영 소장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소장님 제가 뭐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여배우와 닮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윤유선 배우님이랑 이미지가 비슷하죠. 여배우. 수더분한 여배우시잖아요. 배우 착하고 되게 차분하고. 네. 그분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그 삼성 비판 영화 또 하나의 가족의 어머니로 나와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삼성 백혈병 문제 다룬 영화에 그래서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어머 미녀 삼총사라고 미녀. 명절엔 뭐니 해도 덕담이 제일 중요한데 이은영 소장님께서 오늘 오면서 이 패널들도 많은데 퀴즈 준비해 오셨다고요. 와우. 이분은 퀴즈도 있으면 명절에 역시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선물도 있으시죠? 선물이 이제 선물 준비가 곧 될 겁니다. 있습니다. 네. 바로 퀴즈 들어가요? 들어가 보지 뭐. 시작해서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그 이제 요새
네, 가장 관심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왜 안 오를까 이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쭉 봤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높았어요. 그때가 갤럽하고 MBS 보면은 다 53%, 4%였는데 그 이후에 두 번 아주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걸 맞춰주시는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저기는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임선 소장님. 하나는 그거 그 5살 학교 보내는 거. 일단은요 이게 두 번 크게 떨어진 게 6월 셋째 주 떨어졌었고요. 그때 5%, 4%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크게 떨어진 게 7월 둘째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5세 조기파 그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딱 떨어지게 한 그 대통령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 그분이 입만 열었다면 큰 사고를 많이 하도 명언이 많아가지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당과 언론. 비슷해. 야당과 언론. 비슷해. 아니야, 나. 자, 보세요. 막내. 막내? 그 박순애 장관 얘기하면서 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었습니까? 딩동댕. 역시 젊은 피. 그 발언이요. 7월 둘째 주에 있었는데요. 45에서 33%, 8%포인트를 떨어뜨렸고 MBS 갤럽 조사는 37에서 32, 55%포인트를 떨어뜨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었다면은 그 이준석 당원권 정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묶였는데 실제 지지율을 떨어뜨린 직접적인 건 지금 우리 막내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전정권의 1호보다 더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 그 발언이었고요. 그럼 이제 하나 더 6월 셋째 주에 5%포인트가량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월 셋째 주입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 좀 도전하시죠. 제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한참 비대위 하실 때 아니던가요 그때는? 그렇죠? 완전 비대위 때문에. 혹시 방청석에서도 6월 셋째 주 이것 때문에 5%포인트 떨어졌을 것 같다. 힌트 드릴까요? 응? 체릭답은 훨씬 뒤에요. 6월 셋째 주. 힌트 주세요. 힌트요.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막 어디 돌아다녔어요. 김건희 나토 정상회담 갔다 와가지고. 아닙니다. 주얼리는 훨씬 뒤고요. 봉화마을인가? 맞습니다. 딩동댕. 다 맞췄어요. 봉화마을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 무속 비선 세력들 데리고 한 거. 그때 5%포인트 떨어졌어요. 물론 나토도 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먼저입니다. 6월 셋째 주.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스케줄 여기서 다 맞춰버리냐.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대통령의 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안 오를 것 같아요. 당분간 안 오를 거다.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조사 32%까지 나온 데들이 있던데 맞습니다.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이재희라 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하면 70대 어르신들이 50%가 나와서 사실상 10%나 다름없는데 20, 30% 겨우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은영 소장님께서 굉장히 저분이 원래 공식적인 분이라서 김건희 여사 하니까 우리 청자들이나 저나 좀 귀가 거슬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무슨 김건희 여사입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범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은 대통령 김건희 구속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스타트업파가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여사라고 또 존칭 쓰시네요. 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김영정 의원님 같은 경우 비대위에서 이 청와대 김건희 씨 관련한 사건들이 워낙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비대위에서도 언급이 꽤 많이 됐을 텐데 그때 뭐 기억에 남거나 이제 비대위 끝났잖아요. 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명절 지금 때 대변이라서 더 그래도 좀 그때 얘기를 좀 털어놔줘봐. 방송이 좀 살리게 좀 해주려고 왔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김건희 씨 관련해서요? 뭐 김건희 씨 관련하면 더 좋고 아니면 이 비대위 우리 다 비장하고만 보잖아요. 맞아요. 어떤지가 궁금해요. 비대위 뒷이야기. 높은 자리 가보셨으니까. 그 비대위에서 당헌 개정에 앞장서신 거의 유일한 분이셨죠. 일대 막 사로 싸우고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다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비대위가 그때 선수별로 한 명씩 맞아. 돼갖고 제가 이제 원내대표로 들어갔고 초선, 재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4선이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고 3선에 한정혜 그리고 박재호 재선 그리고 이용우 의원 초선 이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되게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그 선수별로 그런 의견들이 되게 강하다는 것을 가지고 비대위에서 그런 식의 의견들 많이 냈었죠. 그 당까지 이렇게 좀 리스크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 뭐 한번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 이제 당대표 출마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책임론 얘기하면서 못 나오게 하려고 막 그 각종 그 토론회 막 선수별 토론회 평가 토론회 열어서 막 그 결과가 다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결되는 식으로 다 정리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더원협에서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저거 했잖아요. 그 국회에서 평가 토론을 했어요. 우리 안진걸 소장도 패널 나왔는데 그때 나온 그 이제 발제자가 김준혁 교수, 한신대 김준혁 교수고 패널들이 아까 여기 계신 노영희 변호사님, 최진봉 교수, 박시영 대표 그리고 안진걸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 보면서 했더니 그 뭐 다 어차피 다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 사람들이 앉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우리를 비판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평가 토론회에 대한 그 반응은 제일 좋았어요. 그때 모든 유튜버들이 동시 생중계했잖아요. 동접자 수가 7만 명이 넘었어요. 네. 나중에 누적 뭐 수십만 명이 누적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보고 국회의원들이 막 내려와서 막 거기서 광팔려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야, 명절에 어울리는 대사가 굉장히 그때 내려오신 분들이 전부 이번에 최고위원 됐어요. 그럼요. 정청래, 소영교, 그렇게 오셨었죠. 명절에 원래 이렇게 뒷담화도 좀 듣고 얘기가 나오는데 댓글창에도 보니까 그때 SNS에서 그 토론회를 친명일색 토론회라는 거예요. 친명일색. 그래서 굉장히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저는 비명이거든요. 그럼. 왜 제가 비명인지 아세요? 저는 윤석열, 김건희를 볼 때마다 비명을 질러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친명이 아니다. 난 비명이다. 저녁에 술자리에 사는 얘기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안진걸 소장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법대 직속 후배잖아요. 학교 후배잖아. 학교 때부터 알아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저희가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개인적인 일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 풀어줘요. 오늘 그저 최고위 이제 그 행사 끝나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덕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저기 그 업무방해죄로 저기 그 논문 그 심사한 사람들 그 국민대 교수들 그거 그 고발이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분이 그러더라고. 안진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발 안 하고. 예, 하겠습니다. 개국본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고발 사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니 그때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 그 저 평가 토론회 그걸 통해서 그 책임론이 이재명의 책임론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그쪽에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해야 된다. 당대표한테 모든 거는 집중하면 안 된다. 어차피 이대명 나오면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2단계로도 넘어갔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우리 더원협에서 그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뭐 모든 그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왜 누군 나오라고 누군 안 되고 이런 게 어디냐 해서 다 나와라. 막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 했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비대위에서 한 거는 그 저기 당원 개정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 이제 예비 후보 그 경선할 때는 중앙위원회에서 100% 컷오프를 결정하잖아요. 그쵸. 중앙위원 그때 뭐 384명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 될 거라는 걱정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이경 대변인이 그때 뼈아프게 컷오프 또 아픈 기억을 아픔을 이렇게 막 방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명절에 던지면 아니 나 묻자고 한 얘기인데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랬습니까 이거. 자, 이경 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한 업무로 맡고 있는 이경 대표. 제가 열심히 지지한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제가 방송한 지 30년이 됐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진걸입니다.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아주 편한 게 사실 명절 앞두고는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서 모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행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몸 던지는 MC 있고 너무 좋은데요?
아니 지금 제가 곽쌤님의 방송을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봤는데 오늘처럼 되게 이렇게 안 머리가 아니 해맑을 때 너무 좋아요. 아니요, 방송 많이 잘리고 번개머리. 네, 제 머리는 웨이크된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좀 전에 그 분장하고 났더니 이렇게 번개 맞은 것좀 돼버렸는데 명절 앞두고 지금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물가 많이 올랐고 얼마 전에 태풍에 비 피해 있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하나 올라올지 걱정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진보 시민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기소입니다.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안 할지 모른다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뻔한 게 기소하는 마감이 내일입니다. 내일 공무원들이 쉬니까. 그렇죠. 9월 9일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혜경 여사 건 같은 경우는 배모 비서관을 먼저 기소한 후에 나머지 것들은 공소시효를 잠깐 중단시켜 놓고 끝나고 더 조사한 후에 기소하겠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날 기소 안 하려고 꼼수 부린 것 같은데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젊은 피가 받아야지. 네, 예. 앞에서 앞단에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평론분들이 얘기하시죠. 어쨌든 추석 밥상에 그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되게 큰 잘못을 해서 기소된 것처럼 하려고 했다라는 건 저희가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게 기소가 너무 예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놀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저희가 놀랐던 거는 2시에 기소한다고 했다가 4시 반 5시로 밀린 게 놀라웠어요. 네, 이 시간 네. 검찰들은 원래 일찍 시키고 퇴근할 줄 알았고 원래 네. 돈 많이 안 나오면 4시쯤 가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날은. 맞아요. 좀 일찍 퇴근하죠. 기자들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아마 그땐 항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늦게까지.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어쨌든 그 김혜경 여사를 안 한 거는 부부를 다 기소하면은 상당히 그야말로 맨날 그 민주당에 늘 나오는 말 있잖아요. 역풍이 불까봐 일단은 조금 불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역풍은 이미 불었고 태풍 불까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역풍이 엄청 불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난주에 최대 뉴스는 뭐냐면 저들은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치 공작을 한 건데 정치검찰이 장악되고 경찰이 완전히 또 수뇌부가 장악되면서 줄줄이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국, 최강욱 위해서 이제 이재명 부부를 탈탈 털어서 없는 제도 만드는구나. 티끌도 태산을 만드는구나라고 느꼈고 반대로 태산 같은 잘못이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는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50일 넘게 봐주고 그러더니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경력 사기까지 상수사기 다 무혐의. 그래서 그것은 전 밥상에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올라간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진보 기획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일 반격을 하나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많이 고발해놨잖아요. 교육본하고 민생경이 많이 다 무혐의 처분을 저희들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일 일괄적으로 제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밥상에 이의신청했다는 뉴스가 이제 또 올라가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제 저항한다. 편하게 쉬고 계신 이경 대변인도 어떤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 편하게 쉬고 있었나요? 저는 이해가 아예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 조심하게 발언해야겠다.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고 얘기한 것이 이것이 이거 기소권이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편하게 있었다고 왜곡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낄 때 4,000명,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을 당시에 산하기관까지 공무원들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7급 공무원 차장이었었죠. 그 고인이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을 그때 당시 내가 기억하지 못했다, 잘 몰랐다. 그러니까 몰랐던 나의 기억력이 검찰이 볼 때는 이것이 기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은 앞으로 나의 기억력과 나의 느낌이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해야 되는 시대를 검사들이 열어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경선 때 유승민 그 당시 후보였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 이른바 항문침 놓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 아실 부인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천공 아니에요. 천공 말고 네, 또 있어요. 항문침 놓는 사람. 나도 기소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유승민 후보가 항문침 놓는 사람 이 사람 알죠? 라고 물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옆에서 지근거려서 옆에서 약간 보좌하는 그런 영상과 그렇죠. 사진도 여러 번 있었고. 따라다녔죠. 아주 가까이서. 이것도 그러면은 기소 그렇죠. 대상인 왜 거죠. 윤석열, 윤통의 기억력은 기소권이 아니죠? 그렇죠. 그때도 해야 모른다 되죠. 그랬어요. 아예 모른다 그랬어요. 아예 모른다. 근데 막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막 그렇죠. 수행도 하고 막 이렇게 어깨도 막 만져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이것만큼은 좀 이견이 있기도 한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양반이 주변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 옆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지금 청와대에서 한 20명에서 50명 정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하고 친하거나 얘기해봤던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400명 정도 있는 대통령실에서 50명이 나갔으면 엄청나게 나간 거잖아요. 네. 특히 그 비서관은 대통령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청거가 되고 맞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 놓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권성대 제가 아는 누구의 아들의 뭔데요. 같이 좀 뭐 보시고 좋게 앞으로 해드릴 겁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 몇 살이야? 뭐 이러고 반말했겠죠. 그러고 나서 100일 만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명함에 잉크도 안 말랐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내면 오죽하면 오늘 기자 수첩에 그 얘기 나오던데요. 꼭 명절 전에 쫓아냈어야 됐니 좀 지나고 쫓아내야지.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민사회 비서관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그 극우단체들 연합해가지고 강승규는 사퇴해라.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저희는 그런 싸움은 즐기고 우리 이제 애청자들께서 아까 그 학문침은 이병환 씨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병환 씨가 맞고요. 이쯤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도대체 제가 그건 몇 장이나 갖고 있습니까? 중단하라. 세트가 있어요. 야당 탄압 중단하라. 뭐 저희는 정말 가방 안에 피켓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제 차에도 한 수백 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 많이 상했나요? 구겨지가? 바깥에서 많이 보여주셨구나. 예. 근데 진짜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허위사실 어마어마하게 유폐했는데 이걸 기소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경력 조작을 본인이 인정했는데 윤석열 뭐라 그랬어요? 아 경미한 뭐 약간의 실수에 아니,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거짓이 아니다라는 허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허위잖아요. 20건이 넘는. 근데 허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아니, 여기 강의 무혐의. 거의 다 해보셨을 텐데 어디 뭐 하나 잘못 쓰게 되면 학계 중이라도 강의 접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써져 있어요. 저기 우리 임세은 대변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할 때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지냐면 허위 경력 내면 바로 잘린다고 써져 있어요. 국민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오마이뉴스에서 국민대 규정을 입수했잖아요. 기재를 잘못하면 잘린다. 우리 다 낼 때도 그거 서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저 위 이력은 네. 모두 사실입니다라고 다 쓰고 확인하고 사인하잖아요. 예. 저 오늘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국민대 석박사 10명이 네. 그 국민검증단과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는 우리는 없다. 그 기사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같이 동참을 했는데, 아, 네. 석사 아니고 박사. 박사세요 이인영 아니 소장님이. 지금 수료예요. 지금 예. 과정. 박수라고 예. 부르죠. 네, 그래서 저는 복사 박사 아니고 지금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예. 10명 정도가 이제 저는 그날 회의를 못 갔는데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생이 지금 나서지를 않고 국민대 안에서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니까 우리라도 좀 숫자는 적지만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자 해서 그 성명서를 만들어서 오늘 기자 오늘 뉴스 많이 나왔어요. 국민대 석박사님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맞아요. 보고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석박사님들이 있으면 같이 이제 참여해야 예. 근데 돼요. 이게 참 미니어처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 얘기하게 되면 미운털이 박히고 그렇죠. 생계가 끊어질 거니까 네. 못하는 거고 국민대학교 내에서도 권력이 있습니다. 날라갔던 총장이 누굴 왜 커버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다고 거기 나서서 하게 되면 여럿이 모여있으면 좀 괜찮지만 이은영 소장이 있다고 하게 되면 또 타격을 콕 집어서 예.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괜히 아니면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저희들이 지켜드릴게요. 그럴 때는 거기 서승만이라고 박사가 한 게 있어요. 서승만 박사님을 앞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네. 김용민 서승만 예. 뭐라 그러면 동수가 가라 그랬다고 얘기하면은 제 친구니까 알아서 얘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검증했던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내준 그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며요. 그 전화 안 받는 거죠. 5명이 누가 봐도 그 박사학위 논문 아니라 무슨 논문을 받아도 서명 받아도 5개가 똑같은 필체로 서명이 똑같잖아요. 성이 똑같다며. 펜도 똑같고 예. 성의가 없어 너무. 예. 사기를 치려도 좀 성의 있게 쳐야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불거지니까 국민대에서 지금 석사, 박사를 이제 받으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이 타이밍에 내가 석사가 되든 박사가 되면 이거 정말 좀 희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 늦추고 지금 막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 상태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늦추시는 분들 그러지 네. 마십시오. 그러다 잘못하면 박수됩니다. 박사과정 수료 논문 안 쓰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을 경찰들은 검찰은 꼭 이래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이것을 논문 이것에 분석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숨기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무혐의다 얘기를 하는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끝까지 좀 끌고 가야 되겠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명절 밥상에 단순하게 우리가 야당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통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희화시키고 이것을 장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 알 몰상식한 권리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죠. 몰상식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당연히 표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복사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이겠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네. 이러면서도 눈치만 보는 거. 이유는 검찰이 이걸 해결했으면 되는 건데 그쵸. 해결 안 한 이유까지 드는데 이럴 때 곤란하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그보다 어린 애들이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줄 잘 서서 힘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베껴도 뭐라고 안 하는데라고 할 때 그 대답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면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는 한 20, 30년 후퇴해버렸죠. 예. 근데 저번에 이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때 국민대 민주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셨어요. 그래서 국민대 구성원들이 아주 대응 안 하는 건 아니고 총학생회도 입장은 냈답니다. 근데 저희들 보기에 미진하긴 하지만 비판 입장 냈고 또 국민대 동문들 중심으로 비대를 꾸렸는데 굉장히 맞아요. 수백 명이 열심히 맞아요. 활동을 한다고 국민대 구성 모두에 대한 좀 비판은 조금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네. 그렇죠. 그 교수님들 다 또 이창현 생계가 교수님 여러분들 네, 나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석박사 모임 거기서 네. 참 주장 잘하시는 홍성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조용한 그 사람들은 그분은 저쪽에 지금 국민대 재단하고 총장은 거의 강경 극우 보수 세력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TK에 뿌리를 둔 쌍용그룹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학교를 지배하니까 아무도 제대로 정황을 못한다고 다 분석이 생계와 되고 있고요. 관계여야 되니까. 대신 그 서울시의원 박유진 시의원도 그 국민대 출신인데 그분도 열심히 그 동문들 같이 대응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촛불 집회 때 발언다고 그랬는데. 힘 있고 권력 있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은 금방 해결될 일을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중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참 입에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논의를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창피할 정도의 진짜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게 정말 문제라는. 우리 그 초등학생들도 뭐 이렇게 그 숙제 같은 거 할 때 베꼈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도 그게 범죄행위라는 걸 알 정도인데. 그렇죠. 아니 그 지금 누가 봐도 이건 표절이 아니라 완전히 복사한 거잖아요. 네. 뭐 저자 이름만 그렇죠. 바꿨다는 정도. 표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복사. 절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복사하고 절도를 한 거죠.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게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얘기하면서 대통령 됐는데 그 공정과 상식을 자기의 아내가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 주장한대요. 예? 집에서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어서 밖에 나가서 외치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출근할 때 나오기라나 밥을 해주기라나 뭐 전 보러 다니느라고 바쁘다 예. 이런 얘기. 같이 근데 관저도 안 윤석열은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갔죠. 혼자 갔어요. 김현정 대변인 이제 또 대변이니까 공식 논평인데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한테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들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새 집 들어가는데 보통은 그 영부인이 먼저 가서 뭐 해놓거나 그렇죠. 이렇게 살펴볼 것 같은데 뭐 이거 복잡한데 먼저 혼자 들어갔고 이게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도 날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가거나 언제부터 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통 어디 가서 강사료 받을 때 100만 원 기준으로 3.3% 빼고 뭐 96만 7천 이렇게는 받아봤어도 105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5가 중요하다는데 이명수 기자가 105만 원 받았죠. 예, 예.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있으니까 길일이 아니었나 보다 안 들어가는 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도대체 매일 날 받을 건가요? 쳐다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지 전문가적 고견을 좀 듣고 싶은데 말 좀 해봐.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특집 방송만 하면은 짤도 너무 많이 돌고 그리고 이상한 기사도 너무 많이. 대표적인 표적이세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페이스북에 우리 이경 대변인이 글 쓰면 바로 기사가 되더라고요. 김건희를 비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그러지 못하게 제가 이번 명절에 예.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저는 내일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시장도 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막 주우라고 일하고 있을 때 저의 그런 짤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할 말 정말 많죠. 할 말 많은데 좀 천천히 살살 해보겠습니다. 뭐 105만 원도 솔직히 오방에 대해서 제가 분석도 예전에 해서 이동형 TV 가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방. 네, 오방 할 게 많죠. 뭐 오색 무슨 뭐 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 5만 여기까지. 원이 오방이 5예요? 네, 다 뭐가 됐건 5가 완벽하게. 중요해서 네, 그렇게 그렇다고 맞춰서 가는 거죠. 오죽하면 김건희 아니 오죽하면 김건희 그것까지 하면 맞추나? 야 능력이 오죽하면 또 그게 연결되나요? 아니 또 그런 얘기도 오죽하면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겠어요. 김건희 그렇죠. 특검법을 발의하고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은 힘을 실어드리겠어요. 자 김건희 특검하라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이미 발의했고 이번에 그 특검법 발의한 내용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100명의 이제 그 수사들이 이제 특별 검사가 있고 특검보 한 4명이 있고 이제 검경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잖아요. 보통 100명으로 구성하는데 그럼 검경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또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에서 그 3분의 1을 파견받는 거로 법안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검사가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의 공수처 쪽에서 오나 보죠? 공수처예요. 공수처가 저 100명 중에 3분의 1이 공수처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특별검사. 네, 4명. 특검보 4명. 아니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추천하면 또 그 사람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 임명한 사람 중에만 이제 대통령 임명하게끔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제출했고 옛날에 그 MB 때 내곡동 사저 특검할 때도 그랬대요.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 많이 이제 아마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법사위에서 조정식 의원이 반대했는데 그 되나요? 정적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관문이 법사위고 또 뭐 이렇게 그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하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훈 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11명이 있어야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당 의원에 10명 있고 조정훈 의원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하면서 남의 아내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왜 저런 얘기가 나왔고 얼마나 천박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남의 아내라서 김혜경 여사는 아내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왜 남편이야? 왜 이래? 정말. 아니 그 조정훈 의원은 정당이 시대정신인데 시대정신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시대전환인데 그 김건희 윤석열 세력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규명해야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법사위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받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게 어떻게 넘어가서 뭐 사보임을 하거나 누굴 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멸치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다. 김도우 위원장이 그 어떤 식으로든 중재를 해서 올리지 못하게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격렬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재명 그 당대표 관련해서 그 윤석열 대책위원회에 있었던 박범계 위원장이 그 검찰 앞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12명의 의원들과 함께 가가지고 우리는 이 기소 처리하겠다는 얘기 있을 때까지 시위하겠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오후에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을 같이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난리를 쳐가겠다. 이게 특검은 고사하고 입구에서 못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나올 게
왜 법사위를 넘겨줬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우린 좀 해봅시다. 근데 그 타겟이 다시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정원 의원이 SNS 글을 올린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반박해서 예. SNS 글을 올렸는데 그 조정원 의원은 그 전에 제가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권위적이죠. 시대 전환이 아니고 시대 정신을 받는 것 같아요. 뒤떨어진 시대 정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의 부인,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조정훈 의원이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스럽기까지. 글도 되게 천박하게 썼어요. 예. 좀스럽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 저희가 그 여성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여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력자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입법기관에서 무엇을 합니까? 입법기관에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마치 여성,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은 그 사람은 짜도 너무나도 잘못 짰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일단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네, 이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글을 이렇게 쓰는 건 블로그에서도 좀 창피하다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직전 글 제목 하나만 들으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개혁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 제목 두 개만 딱 보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뭔가 빚쟁이처럼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개혁 약속은 받아내는 거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남의 부인 기소하는 건 안 되고 당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대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왜 이런 때는 선우 주장의 팩트도 다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했습니까? 근데 이분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같이. 대표 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 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했던 사람을 선거법 그 혐의로 이렇게 기소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우리 정치 보복인 거죠. 처음인 거 처음 사례인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민생위에서 그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고 바로 윤석열도 그 방문한 날 권성동 방문한 날 전화해서 잘해보자 해놓고 그 다음 날 다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이 특검과 관련돼서는 역풍분단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었어요. 제 비대위 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원인 제공을 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저분은 이제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그 7만 8천 원 가지고 그 그렇게 김혜경 여사의 그 7만 8천 원 가지고 너무 즐거워. 이게 무서워 이런 실수하기만 해라. 전부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앉아 있었으면 잘 싸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명절 앞두고 예능 비슷하게 좀 섞어야 되는데 세 분이 짜갖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 언제 가서 이런 공격을 받아보겠어. 이름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 김건희하고 이름 헷갈립니까? 아니, 김건희와 김혜경은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자, 그만 합시다. 이제 알았습니다.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심심하게 사과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 집회 윤석열 이제 퇴진 김은희 특검 집회할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부르시는 헌법 제1조와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비기트송이잖아요. 비기트송. 이 그 작사 작곡가 천재 작사 작곡가인 윤민성님인데 이제 옛날에 전대협 친구가도 만들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그 전에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하라 막 이러고 외치다가 하다 보니까 천재 작곡가 윤석열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집회 도중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사과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 노래 너무 좋던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엄청 비기트. 조정훈 의원은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인사 신청했었어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에서. 그때만 해도 조정훈 대신 다른 분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 얘기가 좀 있었었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조정훈 의원으로 바뀌었고 양반이 여시제 출신도 있지만 그 관련돼서 해외 유학서부터 학벌이 제법 좋은 분이죠. 근데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삐딱하게 서울시장 나올 때도 후보 나올 때도 그랬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눈여겨봐갖고 제가 아무도 주목 안 할 때 조정훈 좀 이상하다고 계속 써서 올렸었는데 이분이 오늘 결정적으로 중도도 아니고 아주 고리타분한
만난 어르신들 자기가 추석 밥상에 올라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악의적인 게요. 정말 남의 아내라서 비판하는 거나 여성이라서 비판하는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극소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윤석열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육사위의 검사, 검사위의 여사위의 법사라는 시중에 풍자도 지금 그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의 복사, 그러나 복사위에 우리 국민 있고 법사위의 복사에 투사 있고 투사에 국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정훈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 얼마나 열받아서.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권력의 핵심이에요. 윤핵관보다 김핵관이 더 힘이 세고 실제 대통령 임시실에 김건희 세력이 대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고 윤석열에 비판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 때마다 이영수는 있지만 김건희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실제 그걸로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그 유튜버들이 다 성향이 문제라는 거죠. 극우 성향. 다 극우 성향이죠. 역사 인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들 그렇죠. 보세요. 그걸 윤석열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초대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근데 전부 다 초대한 사람 명단은 없다는데 집주소는 있어서 그 유튜버들이 추석 선물 받았다고 사진 찍어 올렸죠. 그렇죠. 극우 유튜브들 봤는데 지금 이번에 그 초대한 사람 중에 이제 제가 다 알려졌지만 뉴스버스에서 큰 특종이 나왔잖아요. 최은순과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 책임자를 꼭 집어서 불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조정훈 씨는 김건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알면서도 그런 걸 올렸다면 너무 늘 말씀드리죠. 압니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보시면 밥상에 됩니다. 올라가려고. 로이맘님의 댓글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댓글입니다. 저의 발언이 아니에요. 네. 조정훈 지랄하고 자빠졌네. 노래 제목을 이어서 써주셨네요. 윤민석 가수님의 왜 이래? 전설적인 노래죠. 아니요 댓글 로이맘님 댓글 읽어드린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합니다 이 노래. 네, 아주 영상도 비릿했습니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게 지금 좋아요. 시청 숫자가 네. 1,000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춤도 좋더라고요. 사방팔방에서 지금 뜨고 있는데 맞아. 시청 숫자가 1,000만. 제가 광화문으로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틀어놨는데 광화문에서 그냥 놀러 나오신 분들이 그걸 스마트폰에 찍어갖고 올렸는데 그걸 벌써 몇십만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좀 전에 국우 유튜브 얘기하니까 이번에 정무비서관 시킨 그 전희경, 맞아요. 아이고. 이분 되게 그 저기 태극기 그래도 그분은 집회 가서 양반이에요. 그거 거기도 유튜브에 그 여기 보면. 여기 정말 심하게 했잖아요, 이 장관. 아이, 근데 세력, 제가 너무 어떤 세력.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그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율 안 포기하고 올라가니까. 그냥 뭐 해도 그냥 국민의당 찍는 그 35% 정도를 회복하기. 국민의힘. 대변인님 왜 이래? 정신이 없어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지지율 그 35%만 회복시키려고 그냥 그 놀려먹는 재미가 있어. 구구 출신들을 갖다 그냥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게 누가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선물은 가고 명단도 없고 그런데 다들 얘기하면은 꼬박꼬박 그만두게 납니다.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지지율이 10% 떨어져도 그게 뭐 지지율 높으면 내가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하나? 아니잖아.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 선물 같은 경우는요 추석 명절에 이제 대통령 명의로 가는 선물은 되게 철저하게 관리되거든요 이 명단이 그래서 각 비서관실별로 그러니까 주제를 줘요 뭐 사회 취약계층 옛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좀 고생하신 의료진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주제에 맞게 그런 비슷한 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비서관실 수석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TO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엄선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 확인도 해요. 총무비서관실에서도. 그러면 지금 극우 유튜버나 뭐 이른바 그 문재인 대통령 평산 사저 앞에서 계속 시위했던 사람도 이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김세현 대변인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는 건데 민주당 정부 때는 그렇게 관리했을 거예요. 네. 여러 번 검증하고 말라면 안 되니까 선물이 그럼요. 원래 그렇죠. 받은 사람은 기분 좋지만 못 받아서 기분 나쁜 맞아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하는 팀이 따로 있고
어느 팀에선가 우리끼리 챙겨서 150개 빼줘 이러면 그렇게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지 모르고 그거 할 만한 왜 체격 좋은 친구분들도 계시고 필라테스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했던 게 아니겠느냐. 이번에 선물 받은 자 중에 가장 극악한 자가 사실 안종근보다 더한 자가 있어요. 김상진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이 특검할 때 윤석열 때려주겠다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처벌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할 때 개항을 해서 내내 바깥에 시위했던 사람이 김상진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윤석열 앞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속도 없이 또 악수를 해요. 그 다음에 선물까지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저열합니까? 선물 보내는 걸 보면은 우리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선물을 받아보긴 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윤석열 그 밑에 김건희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올렸던 사진에요.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나란히 김건희가 돼 있었어요. 이름은 같이 들어. 아니 원래 이름 같이 들어가긴 대통령하고 하는데 윤석열하고 이제 이게 대통령 위치가 이제까지 다 위아래로 위아래인데 지금 옆이에요? 옆입니다. 이번에 옆인데 않았었나 그 글씨가 그 국민대 논문 글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김건희가 지가 대통령이잖아요. 자, 김건희 노치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지금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후보라서 바쁘고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그래서 오빠가 이미 그때 대선 때부터 비서진 실세로 나옵니다. 친오빠가 ESIND 최은순 내사 듣기로 다 이름 올려놓고. 네,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교수도 그러잖아요. 검찰 비판하니까 우리 구속시킨 거야. 이렇게 모든 게 지휘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학감이라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집권하면 이런 내가 집권하면 그다음에 집권하면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렇죠. 그때도 내가 집권하면이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글씨가 잘 보면 진짜 김건희 글씨 같아요. 그런 지적이 지금 있어요. 김건희가 쓴 것 같아요. 이 선물 세트에 쓰는 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김정숙 나왔을 때는 두 분이 각각 다른 펜으로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 부부가 그랬대요. 글씨가 다르다. 이번에는 누군가 글씨를 썼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논문에 나왔던 5명의 글씨가 비슷한데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대 200배 갖고 봤어요. 똑같진 않아요. 약간 다르지만 역시 팩트 체크. 그래도 그런 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추석 박상에 어찌 됐건 계속 지지율 낮은 대통령이 벌이는 만행 그리고 그 밑에서 보조짓하는 검찰 또 눈치 봐가면서 하고 더 나쁘게 구는 언론 이 구도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이 추석 밥상에 어찌됐건 지금 저쪽에서는 원래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윤석열 지지했던 보수층들은 그 기세 등등하게 들어오는 진보들의 얘기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좋냐?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니네 당대표는 고발됐다며 이러고 얘기해보는 가니까 어찌 불은 끈 것 같거든요. 이게 추석 지나고 나면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또? 실제로 추석 밥상에 그 이제 국정 다 망가지고 뭐 국힘당 맞죠? 네. 당일에 발표하신 어떻게 국힘당 저 끝갈도 없는 네 분. 아니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회 부의장을 사퇴하든지. 그러니까 그냥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가처분에 걸리면 그것도 진짜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방송이 어려운 게 뭐 얘기하다 보면 치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을 까먹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추석 밥상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국정 난맥상 국힘당 내분 이런 걸 다 이제 국면 전환하려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랑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다 못해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윤석열 맞고서 그 고발까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고발 더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있어요? 또 있다니요. 지금 말하는 거죠? 할 날은 한 100개도 넘는데. 그럼요. 그렇죠. 그 참고 1억 원 안팎의 그 사치품 그게 얘기하지 안 끝났어요. 좀 끼어들지 좀 마세요 좀. 도발. 잘했어. 이재명 전현직 대변인이 저를 공격한다 이거죠. 저희 재명이 아니다. 내가 좀 전에 윤석열 소장이라 뻔했어. 우리 저는 이 자리에서 곽상도란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길게 하세요. 까먹었어. 하여튼 오죽하면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 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추석 밥상에 저쪽에서 의도한 대로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좀 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하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 그 진짜 그 논문 복사,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우리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나쁜 범죄 행위들을 대통령의 아내가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허위사실 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더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고발해 놓은 건데 공소시효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라고 또 검찰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뭐 하겠어요.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공소시효는 중단시켜놨으니까 아니 오죽하면 당황되면 원래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이랑 그 대통령 아내를 이렇게 그 제1야당에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까 저기 소장님이 장신구 얘기했는데 예. 지금 목걸이만 팔찌, 목걸이, 발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귀걸이. 고양이 뉴스에서 그 귀걸이 2,210만 네, 원짜리. 브로치도 있고 있고요. 브로치까지 나왔는데 근데 언론에서 귀걸이가 안 나왔어요. 얘기 안 했던 것이 그게 귀걸이가 최근에 있죠. 나온 게 귀걸이인데 그게 명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랍니다. 1억이 그럼 다 합치면 1억이 2,200만 원. 넘는 넘어요. 거잖아요. 장신구만 거의 1억 가까이 예. 돼요. 그건 김건희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재산신고를 누락했잖아요. 네, 누락됐죠. 근데 저 청와대 부대변인도 계시면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인 맞아요. 경우에 해임 사유가 됩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총장일 때도 누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는 당연하죠. 계속 아니 그 후에 샀을 수 속여온 거죠. 있으니까. 아니 그 후로 후에 샀을 수도 있지.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전에 한국에서 오래전 뭐 이미 하고 있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에서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전에 누락했을 그 가능성도 있는 귀걸이하고 것이죠. 목걸이는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정말 나라꼴이 얼마나 잘 돼가서 우린 지금 대통령 부인이 귀걸이한 게 얼마짜리고 목걸이가 어떤 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유치한 얘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민방위 그거 오바로크 친 거 맞아요? 대통령 오바로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그걸 알리고 싶나 봐요. 그런 뭐 주술이 있나? 이렇게 손에다가 예, 예. 그때 왕 맞아요, 써놓고 예. 지금까지 여기다가 여기 대통령 써놓고 민방위복이나 예. 우리 옷에 대통령이 옆에다가 대통령 한 적이 오바로크라 있었네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그거 오바로크 친 거 맞아요. 예. 아니 일부에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민방위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300억이 왜냐하면 추가- 예산이 3,400억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추석 물가 대책으로 650억 쿠폰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것도 선착순이에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시장 가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 정부의 실세를 얘기하게 되는 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애들이 어릴 때 보통 수영복 입고 유치원 가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참 난감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태권도복 입고 가겠다고 어디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유독 옷에 집착하는 모습을 하얀색만 네. 입는다든가 저녁엔 블랙타이 디너 같은 게 일반적인데 자기만 다르다든가 근데 그걸 넘어서서 노란색이 또 싫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이거는 이하 양반 거 그래갖고 대통령 이렇게 박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김건희가 노란색을 싫어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그때 노란색이 노란색은 있었어요? 주의와 경고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일종의 무속 비선 세력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읽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기분 나쁘니까 지난번 노란색 입었잖아요. 예, 진수식 때. 굉장히 밋밋한 크리스찬 디올 그거 초록색으로. 노란색 아니야? 우리 안 소장이 얘기하면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뭔가 빨려 들어가. 제가 김건희 민생경 연구소 산하에 김건희 연구소가 김건희 있습니다. 예. 제가 없던 게 어느 날 생겼네요. 저희들이 참고로 우리 세 명이 민생경제연구소장 공동 소장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렇군요. 데리고 같이 방송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진행이 안 돼. 근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요. 시간이 이제 공식적으로 1분 남았어요. 뭐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뭐 나가고 한마디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예. 저희가 아니, 이제 끝내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3대3 토론하게 되면 그래서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질문 끼어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추석입니다. 명절인데 사실 분위기는 안 납니다. 특히 진보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방송 켜기가 아마 장영진 기자가 방송 켜 와서 사람들이 화 많이 낼 것 같은데 어쩌자고 기소된 걸 못 막았냐 뭐 이런 얘기하기도 하겠죠. 우리 민주 시민들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명절 보내면 좋을지 장영진 기자가 계속 밖에서 뭐라고 하는데 좀 무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바깥쪽에 계신 오늘 말을 계속 끊겨서 가슴 아팠던 김현정 대변인님부터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번에 안 자를 거죠?
내가 자른 적은 없어. 제가 어제 우리 평택에 있는 통북시장하고 안중시장 전통시장을 돌면서 이게 장보기 행사도 하고 인사도 드렸는데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오르고 쌀값은 또 폭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그 골목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앞에 예산은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노인과 청년 관련된 예산들 다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 다 삭감해 버리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들은 다 삭감해 버리고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막 이런 식의 정책들로 계속 가고 있고 국정은 그런 식의 기조로 계속 안 바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든 것들은 이제 사정정국으로 다 만들어서 이제 국정원까지 지금 그 신원조회 권한까지 국정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과거를 회귀하고 있는 이 정권이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랑 자꾸 엮으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당대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 아주 행동이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오늘도 보니까 용산역 인사 갔더니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1인 기자가 언론 대자 막 이런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만큼 자꾸 우리 진보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마무리가 되는지. 네, 이재명 대변인님. 제가 뭐 아까 처음부터 막내라고 해서 막내 컨셉 유지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못 끼고 그냥 경청만 오늘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멤버를 보고 오늘 그냥 앉아서 잘 박수나 치다 와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올리면서 뭔가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밥상에 올라가면 뭐 음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런 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되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주부들이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물가 대책이나 환율 치솟고 무역 적자 늘어나고 하는데 그냥 손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정정부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딱 만나고 보면 입시하고 있는 친척들도 있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 조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학력이죠, 경력이죠. 이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얘기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참고로 임세훈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가 폭락 폭락이니까 1,000만 명 우리가 천만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말씀 잘해 주셨어요. 알려드리는 네, 하도 많으니까 까먹었어요. 저 좀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친척들끼리 만나면 너 뭐 샀니? 뭐 이거 괜찮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주가 조작 얘기는 굉장히 개미 투자자들한테 정말 매우 극악무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도 분명히 다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권성동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뭐 윤석열 김건희를 뭐 특검법으로 했다라고 해서 파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파멸은 본인들이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곧 파멸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분 썼어요. 와. 자, 이은영 소장님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댓글 보니까 시금치 10,000원, 상추 5,000원 이렇게 올라오고 배추 15,000원. 네, 배추 15,000원 지금 장난이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그 경기 전망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나빠질 거다. 이게 55.6%나 나옵니다. 올해 추석 어쨌든 그래도 가족끼리 만나셨을 때 좀 행복한 이야기 하시고 밥상에는 그래도 김건희는 좀 밑반찬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또 앉아서 처음 해봤는데 좋네요. 이렇게 토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재밌죠. 네. 마지막에 가면 당신 발언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해야 돼. 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 발언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은 되게 즐겁던데요? 네, 재미있게 있었습니다. 배추 한 망에 전 어제 배추를 샀는데요. 한 망에 5만 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샀길래 세포기가 한 망이 별로 없습니다. 세포기 야, 5만 원이고요. 미쳤네. 그리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우리 며느리들. 우리 며느리들 그리고 딸들. 네, 저도 내일 새벽 5시 기차로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생각해 하면서 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씹을 거는 씹되 그래 우리 피곤함은 같이 한다. 같이 누구나 일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명절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평택 김현정 TV, 이은영 TV, 곽동수 TV, 이경 TV, 안진걸 TV, 시사타파 TV, 교육본 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실제 오늘 이야기 잘해주셨는데요. 정세를 지금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만행에 맞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하는 걸 진짜 잘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머뭇거린 건 잘못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하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칭찬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반드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의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공공용 인상 급등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세력의 이 민생 파괴에 강력히 민주당이 나서야 됩니다. 대안도 제시하고 대중교통비 절반 할인해주는 법안 냈잖아요. 그런 거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더도 말고 별도 말고 한가위만 났다라.